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60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자식들의 얼굴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예순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전부였던 시절.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1966년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여자아이의 인생이란 게 다 그랬듯이 저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 것이 당연한 줄 알며 자랐습니다. 23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저 그것이 남자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처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살자. 이 아이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자.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딸까지 둘을 낳고 나서 저에게 나라는 존재는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던 노래도, 배우고 싶던 그림도, 친구들과의 수다도 모두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라는 말은 제 인생의 가장 익숙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식당 일을 나가면서도 아이들 학원비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그 돈으로 아이들 신발 한 켤레를 더 사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랑이 맞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에는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막내가 결혼을 할 때도 저는 늘 뒷전에서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인생의 성취는 언제나 자식들의 성취로 대신 채워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으며 3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해서 떠나갈 때마다 저는 서운함보다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막내까지 결혼해서 집을 나가던 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셋이 뛰어다니던 그 작은 집이 이제는 남편과 저 단둘만 남으니 마치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도 서로에게 건넬 대화 주제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조금씩 더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전화는 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유일한 끈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딸은 육아로, 막내는 신혼생활로. 제 전화는 짧은 통화로 끝나기 일쑤였고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는 말이 늘어갔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제가 뒷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 발목 잡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혼자 삼키고 혼자 참는 것이 익숙했으니까요. 명절에 아이들이 모이면 반짝 활기가 돌았지만 그마저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각자 짐을 싸서 떠나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문을 닫고 돌아서면 그 큰 집에 남는 건 다시 저와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자꾸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잦아졌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갱년기련이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밥을 챙기고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는 늘 그랬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는 경미한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게 발견되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일찍 퇴근해 저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날 그 부엌 바닥에서 혼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병실에 누워서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큰아들은 지방 출장 중이라 이틀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했고 딸은 아이가 아파서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그나마 다음날 저녁에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고 각자 사는 게 바쁜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딸이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고 외롭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그는 굳이 보조 침대를 하나 더 가져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괜찮아. 그 무뚝뚝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주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돈을 벌어오고 힘든 내색 한번 크게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저는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을 남편으로 바라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아버지로서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대화 주제는 늘 아이들이었고 함께 외출을 해도 목적지는 늘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느샌가 부부가 아니라 공동 육아자로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은 사실 처음부터 자식들의 몫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 사랑을 다시 자기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제 자식에게 쏟았듯이 제 자식들도 이제 그 사랑을 자기 아이들에게 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남은 인생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서 밤새 손을 잡아준 이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보자고. 자식에게 쏟았던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저 자신과 제 곁의 사람에게 쏟아보자고 말입니다. 퇴원 후 저는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젊은 시절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개설된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순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교실에서 저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다가도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우정이었습니다. 자식 얘기, 남편 얘기가 아닌 오롯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동네를 산책하자고 청했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도 차츰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아이들 얘기 대신 서로의 젊은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저는 비로소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건강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돌보는 일이 이제는 사치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강해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병실에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제가 저 자신을 챙기기 시작하자 아이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서운함을 애써 감추며 안부를 물었다면 이제는 제 삶이 바빠지고 즐거워지니 아이들에게 매달리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림 교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하나, 남편과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궁금해하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재밌어 보이네?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저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예전엔 항상 저희 걱정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모가 자신의 삶 없이 자식만 바라보고 살면 자식은 부모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제 삶을 되찾음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 셈이었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육아가 힘들다는 하소연조차 저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하지 못했다는데 이제는 편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시니까 저도 제 힘든 얘기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웃던 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7장. 진짜 소중한 것. 60살이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값진 사랑이었고 그 시절에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것.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도 결국 텅 빈 마음만 남는다는 것을 저는 병실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품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자식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것을 30년이 넘게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벗들입니다. 혈연도 아니고 아무 의무도 없지만 순수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들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진짜 동반자라는 것을 그림, 교실에서 만난 그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60평생을 통해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그림 교실 친구들과는 매달 작은 전시회를 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는 예전보다 짧지만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을 잊고 사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순이 되어서야 시작했으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그 사람의 손도 오늘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도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